이번에는 이제 정규 표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냐면 정규 표현식은 우리가 보안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라든지 특수문자 들어가는 것들을 갖다 표현할 때 이게 제대로 우리가 이제 그 규칙에 맞게끔 작성했는지를 살펴줄 때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날짜라든지 날짜를 입력을 할 때 날짜에는 우리가 월은 12월이고 그 다음에 일은 어떤 날은 28일, 어떤 날은 31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에 반드시 중간에 그 골뱅이 애트 사인이 있어야 되고 컴이 있어야, 그러니까 컴 앞에다가 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칙들을 이제 정확하게 지켰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게 정규 표현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대로 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아주 복잡한데 우리는 이제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정규 표현식은 조합된 문자열이 특정 규칙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찾아내기 위한 검색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패턴을 쓸 수 있어요. 하나는 객체명을 쓰고요. new, regexp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다가 정규 표현식을 집어넣고 옵션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그다지 많이 쓰는 것 같진 않고 두 번째 방식, 앞에 정규 표현식을 쓰고 그 다음에 옵션을 주는 방식이에요. 두 가지 방식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표현식에 보면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개만 갖고 왔거든요. 역시 시작하는 거는 이제 꺽쇠 표시로 시작을 하는 거고 종료할 때는 달러를 붙여줘서 종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 문자를 표시할 때는 이제 점을 표시하고 앞에 문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한정 많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아스테리크를 표현하기도 하죠. 반드시 앞에는 하나가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럴 때는 플러스 표시. 앞에 문자가 하나 있거나 하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느낌표를 표시하거나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예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앞에 꺽쇠를 붙이고 달러를 붙이죠. 그러면은 일단 그 패턴의 시작은 꺽쇠라는 뜻이고요. 종료라는 뜻으로 달러를 붙이는 거고 대괄호 아래다 0부터 9 사이에 숫자를 지정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자고요.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이디를 입력하는데 이 아이디를 입력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입력되는 전체 길이는 5글자에서 8글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숫자와 영문자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중간에 특수문자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런 조건을 줬다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자, 보기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디에다가 어드민 1, 2, 3, 4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입력이라고 나왔는데 얘가 왜 다시 입력일까요? 어드민 ADMIN 5글자에다 1, 2, 3, 4 9글자죠. 그러니까는 5글자에서 8글자 사이 이 규칙에 위배가 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어드민을 썼어요. 어드민 5글자니까 성공이라고 뜨죠. 자, 이런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7번으로 가시죠.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다, 20번이다. 20번이에요. 20번. 20번에 보면은 패턴이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번 하시고요. 자, 아이디를 입력을 했죠. on 클릭 했더니 프로세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겠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mid라고 하는 id 값을 가져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표현을 갖다가 정규 표현식으로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시작과 끝이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 대문자 A, 아니 소문자 A부터 Z까지 사용할 수 있고 대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 사용할 수 있대요. 자, 이렇게 쓰면 요거는 한 글자예요. 첫 번째 글자는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글자는 소문자 A부터 Z까지, 대문자 A부터 Z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겠죠? 두 번째 글자는 숫자가 와도 된다 그랬었죠?
0부터 9까지 쓸 수 있고 영문자, 대소문자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한 글자, 두 글자 이상이죠. 자, 근데 제가 조건을 어떻게 줬냐면 5에서 8이라고 했거든요. 5에서 8인데 왜 4에서 7일까요, 이게? 왜냐하면 앞에 있는 한 글자를 뺐잖아요. 한 글자를 뺐으니까 여기서부터 4에서 7까지가 되는 거죠.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5가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첫 번째 글자는 영문자로 시작해야 되는 거 하나 빼고 나머지 요만큼이 4에서 7글자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응? 다시. 아이고. 19번. 오프니스. 네, 아이디죠? 첫 번째 거 아이디. A, 드, 민. 1, 2, 3, 4, 5라고 쓸게요. 다시 입력이라고 나오죠. 몇 글자니까? 드, min. 그러면 1, 2, 3까지 써볼게요. 1, 2, 3.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글자죠? 성공이라고 뜨죠. 8글자. 4 쓰고 다시 입력. A, B, C, D, 1, 2, 3, 4. 역시 성공이라고 뜨겠죠. 자, 간단하게 한번 규칙인 거죠. 한번 첫 번째 글자는 대소문자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 글자부터는 영문자, 대소문자를 쓸 수 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글자를 숫자로 쓰고 한번 8글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O라고 쓰고요. A, B, C, D, E. 그러면은 우선 글자 수는 맞죠? 하지만 첫 번째가 숫자예요. 다시 입력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쓰면 성공. 첫 번째는 숫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20번 갈게요. 20번. 20번은요. 입사 연월일이에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입사 연월일을 입력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입력할 거냐면 2014년 1월 24일 날 입사를 했어요. 프로세스를 클릭을 했더니 데이터를 갖고 왔죠. 자, 첫 번째 글자는 0에서부터 9까지 4글자 안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연도는 아무거나 다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죠. 3000년이 되고 4000년이 돼도 상관없겠죠. 4글자까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슬러시 n은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하이픈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슬러시 하이픈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여기에 중간에 들어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와 뜻이에요. 오와. 이거나 이거란 뜻이거든요. 자, 첫 번째 글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0이 들어가야 되죠. 무조건. 첫 번째는 무조건 0이 들어가야 돼요. 또는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1이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글자가 2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0이거나 또는 1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 글자는 1에서부터 9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0, 1, 0, 2, 0, 3, 0, 4, 0, 9까지 9월달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은요. 10, 10월달이죠. 11, 11월이죠. 12, 12월이죠. 앞에 있는 요 문장으로 만들던지 뒤에 있는 요걸로 만들던지 둘 중에 하나를 쓰되 첫 번째가 0이거나 1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세 번째 걸로 가볼게요. 세 번째는 자, 역시 오화죠. 이거나 요거이거나 이거이거나 이거 이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01부터 시작해서 09월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월, 그 다음에 10월, 아니 10일, 11일, 12일, 13일에서 19일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20일부터 21일, 21일, 23일, 24일, 29일까지 가능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30이나 31일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사 연월일인데 2018년 13월 14일 다시 입력이라 나오죠? 자, 그러면 10일로 바꿔서 입사 축하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연도랑 그러니까 월, 일, 연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규칙을. 되셨나요? 자, 20번이었죠? 네 자리의 월이나 일은 한 자리이거나 두 자리로 합니다. 예시는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방금 해봤고요.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제 종합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했을 때는요, 기능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갤러리를 만들었어요. 사진첩을 만들었는데 사진첩을 한 화면에 쫙 펼쳐 놓을 수도 있지만 이 사진을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HTML이나 CSS 갖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21번째를 한번 가볼게요. 21번째 예제를 한번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하고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코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코드를 보면은 첫 번째 페이지는요. 그 HTML 태그는 별다를 게 없어요. 별다를 게 없어서 그냥 이미지를 몇 개를 만들었냐면 4개를 만들어서 추가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버튼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특수문자를 이용해서 이제 버튼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여기다가 다른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버튼을 좀 더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버튼을 만든 다음에 플러스 div나 플러스 div-1이나 플러스 div2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해당하는 함수로 호출을 합니다. 호출한 다음에 그 호출된 내용을 가지고서는 이미지를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원리는 이래요. 화면에 그림이 하나로 보이죠? 그 그림을 볼 때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플러스 divs가 호출이 되겠죠. 또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플러스 divs -1이 호출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처음 하면은 슬라이드 인덱스 첫 번째 그림이 나오죠. 거기에다 2를 집어넣어요. 기본적으로 1이 있는 상태에서 2를 집어넣게 되면 이 슬라이드 인덱스에다 플러스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가 되겠죠. 두 번째 그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어디로 보내냐면 여기로 보내겠죠. 여기로 보내서 첫 번째 그림이었다가 하나 증가시켜 주니까 두 번째 그림이 되겠죠. 또다시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플러스 2를 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겠죠. 세 번째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우리가 총 몇 장이냐면 4장이거든요. 4장인데 계속 플러스를 눌러요.
누르게 되면 뭐 1, 2, 3, 4, 5, 6, 7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 번째 장이 되면 다시 어떻게 가야 돼? 다시 네 번째 장까지 간 다음에 다시 어떻게? 1번째 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누르게 되면은 내려와서 원래 길이 4개보다 우리가 입력한 n의 값이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누르다 보면 언젠간 얘가 5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크면 어떻게 돼? 다시 그림을 뭘로 바꿔라? 1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리즘이에요. 1로 바꿔라. 또 반대로 왼쪽 버튼을 눌러요. 그럼 현재 그림이 1번이었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1에서 빼기 1이니까 얼마? 0이 되겠죠. 빼기 1을 하니까 0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show div를 호출을 하고 n의 값이 랭스보다, 그러니까 랭스 길이 4개보다 n의 값이 크냐? 조건 만족 안 하니까 빠져내려올 거고 이번에는 여기가 n이 0이잖아요. 0이 1보다 작으냐?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그러면 슬라이드 인덱스에다가 랭스, 길이가 몇 개예요? 4개죠. 4개를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 뭐예요? 4가 되라 이런 뜻이죠. 1 다음에 4가 되라, 또 빼요. 3이 되라, 또 빼요. 2가 되라, 또 빼요. 1이 되라, 또 빼요. 다시 4가 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근데 그럼 여기 있는 요건 뭐냐? 요거는 지금 이미지가 총 몇 장이냐면 4장이거든요. 4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4개의 이미지가 처음엔 보이면 안 돼요. 4개의 이미지를 전부 다 겹치기로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4개, 3개, 4개를 만들어 놓고 일단은 전부 다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하겠다.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이죠. 자바스크립트. 보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슬라이드 인덱스를 가지고 만약에 1번이었어요. 1번을 블록 화면에 보여주겠다. 2번이었어요. 2번을 보여주겠다. 3번이었다. 3번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4장 중에서 다 안 보이게 하고 1번이면 1번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번이면 다 안 보여주고 2번만 보여주고 또 다 안 보여주고 3번이면 3번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시켜주면서 처리하는 게 바로 이 코드인데요.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코드를 굉장히 많이 뺐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코드 빼놓고 다 빼고 그러니까 필요한 코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싹 다 뺐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그림 그리면서 작업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또 내려가 볼까요? 자, 지금 방금 설명한 게 그거였어요. X 랭스 그림의 개수는 총 4장이잖아요. 4장이었는데 이게 0이면은 1로 가는 거야. 1이면 2로 가는 거고 2면 3으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가는 거죠. 총 4개의 그림은 안 보이게 감추고 해당하는 그림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뽑아서 한 거고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끝날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이라는 걸 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게시판을 보여주는 걸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다 멀티미디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화면이 뜨는 거야. 뒷배경 보이세요? 이 뒷배경이 나오고요. 이 이미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팝업창으로 뜨는 거죠. 팝업창 떠서 버튼을 클릭 누르면 이동을 싹싹싹 하다가 닫아버리면 다시 화면이 나타나는데 뒷배경은 어때요? 약간 회색깔이 나오죠. 회색으로 처리했고 그 다음에 팝업창만 앞에 부각시켜서 드러나게 해주는 거고 X버튼 누르면 다시 닫아지면서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전체적인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죠. 이건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실무에서 써먹는 코드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것만 갖고 왔어요. gallery.html하고 style.css만 갖고 왔는데 여기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갖다가 jQuery도 붙여보고 API도 붙여서 하나의 완성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작업했던 걸 전부 다
클로즈 시켜서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 웹 컨텐츠에 프로젝트라고 하나 있을 건데 한번 요거 열어봐 주시겠어요? 그 제가 드린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코드를 전체 복사해서 웹 컨텐츠에 붙여넣기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코드가 있어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보면 이미지가 4개가 들어가 있고요. 5개가 들어가 있죠. 드림.png까지. 자, 우선 style.css를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렇게 글씨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네. 글씨가 깨지는 경우에는 style.css에서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style.css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맨 마지막에 propertie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맨 마지막에 properties. 예, 글로 들어가면은 기본 디폴트가 MS949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글 처리에 대한 이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제가 갖고 올 때 MS949를 UTF-8로 갖고 왔는데 other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UTF-8이 있어요. 이거 선택 한번 해보시죠. 하시고 Apply and Close 눌러주시면은 글씨가 이렇게 한글이 안 깨져요. 혹시 다른 것도 깨진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갤러리.html을 더블 클릭해보면 홈페이지 제작 안 깨졌죠. 혹시 깨지면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첫 번째 스타일스를 보면은요. 이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는 뭐 패딩 값을 0으로 주고 그 다음에 마진 얼마 주고 전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들인데 자, 이거는 구조 왁구를 만들어 준 거죠. 틀을 만들어 준 거고 잠깐 일단 우선 실행부터 해놓고서 한번 볼까요? 웹 브라우저를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이만큼만 만들어 볼게요. 자, 위에 보면은 기본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헤더가 있죠. 헤더가 있고 중간에 내비가 있죠. 또 중간으로 조금만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면 섹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섹션 8이 있죠. 이 섹션 8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푸터인데요. 화면 보면은 어디가 내비겠어요? 요게 내비겠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푸터예요. 여기가 섹션입니다. 섹션 8번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내부. 맨 마지막이 푸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꿈날개, 홈, 사이트 여기가 헤더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지금 구조를 전체적으로 잡아 놓은 거죠. 이번에 이제 갤러리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건 요 8번에 있는 갤러리 부분이잖아요. 이 갤러리 부분에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위치를 바꿔서 이제 다음 그림, 다음 그림, 다음 그림으로 옮겨주는 건데 이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H1 갤러리라고 하는 글자의 크기를 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를 만들었죠.
박스를 만들었고, 이 박스가 이 전체 박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박스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미지 박스. 요 이미지 박스. 요거 박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그 옵션 값들을 전부 다 지정을 했겠죠. 자, 요 한 번만 눌러 보시겠어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창이 이렇게 뜹니다. 닫아볼게요. 다른 거 한번 눌러보세요. 클릭. 뜨죠? 또 가운데 것도 클릭. 그러면 팝업 창이 뜨면서 뒤에 배경은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어요. 그쵸? 처리할 수 없으면서 회색으로다가 바뀌겠죠? 자, 이제 버튼을 눌러볼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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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왼쪽으로 가도 되죠. 이렇게. 닫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요렇게 만든 거예요.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걸요? 여기에서 F12를 눌러주면은 F12예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죠. 저처럼 창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 떨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점점점을 눌러주시면은 도크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도크사이드. 여기에서 저는 분리를 시켰고 붙이고 싶으면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죠. 붙이면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한 번만 분리를 시켰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우스로 섹션을 섹션에 한번 갖다 놔보세요. 섹션 잡히죠? 그리고 눌러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클리어. 또 눌러서 여기 보면 디브, 갤러리 박스 움직일 때마다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이미지를 01이 아니라 02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뀌는 거 보이세요? 보이죠? 이미지 한번 3으로 바꿔볼까요? 이미지를 3번, 4번으로 바꿔볼게요. 4번. 엔터. 바뀌죠? 그렇다고 바뀌는 건 아니고 작업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얘가 글씨가 조금 이 틀이 좀 제대로 잡히나 확인하고 싶을 땐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돼요. 하지만 이런다고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 이클립스에서 직접 바꾸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확인만 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회원가입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 한 번만 할게요. 아이고,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내부에서 여기에 회원가입이라고 있죠. 이 회원가입도 내가 다른 걸로 바꿔주고 싶어요. 회원 가입 레지스터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지스터라고 하고 엔터 하면은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것처럼 이제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색상도 내가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도 바꿀 수가 있어요. 색깔을 보도 색깔을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거를 이런 색깔로 바꿔주고 싶다. 바뀌죠?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위치에 이클립스에 가셔가지고 그 위치에서 내용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저번에 스타일 시트에서 제가 한번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확인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고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F12를 눌러서 개발자 모드에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확인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자, 일단 창 닫을게요. 이거 창 닫으시고요.
엔터 한번 쳐볼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새로 고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갤러리.html로 가겠습니다. 갤러리.html. 섹션 8에 박스를 만들고 이미지 1부터 쭉 집어넣어서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요. 자, 근데 그 이미지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을 해요. show div2를 누른다든지 show div3를 누른다든지 누르게 되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겠죠. 자바스크립트 한번 가볼게요. 밑으로 쫙 내려가 보세요. 일로 오죠. 여기 와서 아까 했던 그 코드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했던 그 코드랑 약간 살짝 달라요. 왜냐면 갖다가 그대로 붙으면 될 것 같은데 생각처럼 또 이렇게 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고쳤거든요. 어떻게 고쳤냐면은 style.display 블록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일단은 감춰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display none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되어 있는 클릭했던 이미지만 블록으로 화면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추가했냐면은 여기요. 팝업을 하나 추가했어요. 팝업이 뭐냐면은 이미지를 클릭하면 팝업 창이 딱 뜨죠. 그거에 대한 처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 요 백하고 팝업이라고 하는 아이디 있죠. 요거는 그 위에 올라가시면 백하고 팝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클로즈 팝업을 눌러주면은 창이 닫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넌으로 바뀌고 얘는 블록으로 바뀌는 거예요. 넌과 블록으로. 자, 요거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위로 올라가 보시죠. 팝업. 팝업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팝업. 백도 있고 팝업도 있죠. 자, 이거에 대한 코드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CSS에 있습니다. CSS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F를 눌러주시고요. 팝업을 한 번만 눌러봐 주세요. find. 그러면 팝업 처리는 여기서 처리를 했죠. 어떻게 했어요? 맨 앞에 나타나요. 맨 앞에 나타나고요. 사이즈는 어떻게 하라? 디스플레이 넌으로 해라. 이렇게. 타이틀은 뭘로 집어넣겠다? 클로즈 했을 때는 어떤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다 지정했죠. 주석 처리 하시면서 혼자서 한번 분석하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팝업창을 만들 수가 있죠. 팝업의 크기는 이렇게 잡았죠. 그 다음에 그 팝업창 뒷배경은 어떻게 했었냐면 약간 회색깔을 만들었잖아요. 처리 못하도록 하고 회색깔 처리. 요게 바로 그 색깔이에요. 백그라운드 처리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앞에 드러난 창은 크기를 얼마로 조정하겠다. 뭐 위에서부터 이만큼 내려오고 왼쪽은 이만큼 띄워줄 거고 그 다음에 폭과 높이는 이렇게 작업해 주겠고 뭐 이런 거 있죠. 다 여기서 처리가 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우리가 팝업 처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수업하는 건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멀티미디어도 추가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길 맵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응용을 해보시고 고쳐보시면은 그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유튜브 채팅창이 안 보이네 여기는. 채팅창 해제됐다고 나와요.
jQuery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도 속성 나오고 있는데 이동환 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jQuery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도 속성 나오고 있는데 다른 거 쓰려면 또 라이브러리를 배워야 하나요? 제가 아는 라이브러리는 jQuery 뿐이에요. jQuery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jQuery 말고요. 그 이후에 React.js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데이터 시각화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그 그래프를 그리는 D3JS라는 것도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기본은 자바스크립트고 이미 많은 개발자들이 jQuery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jQuery를 죽일 수는 없어요. 당장은. 향후에 몇 년은 가겠죠. 더. 한 7, 8년 이상은 더 갈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다른 걸 전환될 수는 있어도 jQuery가 지금 당장 죽거나 이러진 않아서 공부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김영수님이 스타일시트, 그러니까 style.display 넌처럼 CSS 속성 값에 거의 다시 그럼요. 그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요. 자바스크립트 명령으로 스타일시트를 바꿀 수 있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써야 돼요. 그거요.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죠.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도 만들 수 있고 스타일시트도 바꾸거나 새로 추가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없던 게 생기거나 있던 게 없어지거나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써야겠죠. 휘아 씨가 이랬네. 예제 9번에서 스위치 함수랑 setTimeout를 활용하면 자동 슬라이드 당연하죠.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그게 우리 API 수업에 있을 거예요. 수동 슬라이드는 있는데 자동 슬라이드는 제가 아마 만들어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다음에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별로 어렵진 않고요. 오히려 수동 슬라이스보다 자동 슬라이드가 더 쉬워요. 작업하는 게.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바스크립트가 쉽지는 않죠. 이거는 개발자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코딩이 들어가고 알고리즘이 들어가고 해서 어렵긴 한데 이게 안 들어가면은 일단 디자인 자체가 동쪽으로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까지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못 만들더라도 계속 명령어를 익힌다든지 간단한 지금처럼 이런 팝업창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연습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면은 어느 순간 이제 홈페이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 화면에 잘 안 보여서 잠깐만 기다릴 테니까 질문 없으신가요? 자바스크립트는 HTML하고 CSS하고 틀리게 질문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기서 질문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우선 제가 오늘 드렸던 이 소스 있죠. 이 소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쭉 보시고요. 그거를 좀 정리해 놓고 그거보다는 좀 쉽게 제가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셔도 다음에 jQuery 할 때는 훨씬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소스를 한 10분의 1로 줄여서 갖고 온 거라서 중간에 좀 빠진 것도 있고 한데 혹시 이번 시간에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나시면 다음 시간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jQuery는 자바스크립트를 좀 응용한 거라서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좀 많이 오셔서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